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거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 83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병과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을 55년 넘게 다뤄왔습니다. 병원 외래와 병동을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건강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께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다음 진료 날짜를 잡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렌지보다 감이 좋대요. 사과보다 홍시가 훨씬 낫다더라. 토마토는 이제 옛날이고 감이 최고래요. 과일 하나를 두고 이렇게 비교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식의 자극적인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는 과일도 때와 양을 잘못 맞추면 신장과 혈당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외래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홍시를 매일 두세 개씩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치솟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약보다 자연이 좋다고 해서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홍시가 정말로 다른 과일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에게는 홍시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홍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홍시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마음껏 먹어도 되는 만능 보약은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정확한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자연에서 온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식습관을 여쭤볼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과자는 안 먹어요. 대신 과일을 많이 먹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참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뿌듯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젊었던 시절, 그러니까 60년 전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영양실조가 문제였습니다. 결핵과 각기병이 흔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일 많이 드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이것이 당시에는 정말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영양실조로 고생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당뇨병 환자가 넘쳐납니다. 고혈압 환자가 줄을 섭니다.
비만으로 무릎이 아픈 분들이 가득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본 풍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당뇨병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당뇨병을 갖고 계십니다. 60살이 넘으신 분들 중에는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공식 통계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당뇨병이 늘어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 든 과자를 끊으면서 그 자리를 과일로 채웠습니다.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일도 결국 당분입니다. 자연에서 온 설탕입니다. 과자보다는 낫지만 무제한으로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루에 과일을 몇 번 드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요. 그럼 한 번에 얼마나 드십니까? 글쎄요, 배가 부를 때까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양을 모릅니다. 횟수만 세고 있습니다. 과일 한 접시가 밥 한 공기만큼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위험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일을 드십니다. 1개, 2개, 3개. 손이 가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무십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밤사이 혈당이 치솟습니다.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신장도 쉬지 못합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옵니다. 신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과일을 몇 시에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말입니다. 아침 8시에 사과 1개, 점심 1시에 귤 3개, 저녁 9시에 홍시 2개. 이렇게 적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보세요. 과일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대부분 저녁과 밤에 몰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먹는 시간이 잘못된 겁니다. 과일을 한 번에 몰아서 저녁이나 밤에 먹는 습관은 여러분의 혈당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설탕입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과자보다는 낫지만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당분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과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음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홍시는 분명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양면성을 모르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홍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황빛 과육이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 달콤한 향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 참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가을과 겨울이 되면 시장에 홍시가 수북이 쌓입니다. 그런데 홍시가 정말로 다른 과일보다 뛰어난 걸까요? 광고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비타민이 사과의 몇 배, 항산화 성분이 블루베리보다 많다,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홍시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시력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 높았습니다. 또 홍시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떫은 맛을 내는 주인공입니다. 탄닌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시 한 개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 한 개와 비슷한 양입니다. 섬유질은 장을 움직이게 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홍시는 분명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홍시의 반대편 얼굴도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섬유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홍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섬유질이 위장에서 뭉쳐서 위석이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특히 공복에 홍시를 먹으면 위산과 탄닌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것이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제가 10년 전쯤 진료했던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70대 중반 여성분이었습니다. 명절에 홍시를 한 보따리 받아오셔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배가 불편하고 토할 것 같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3cm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분입니다. 홍시 한 개에는 약 15g에서 20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설탕 4개에서 5개와 같은 양입니다. 곶감은 더 심각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작은 곶감 한 개가 홍시 한 개보다 당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곶감을 3개 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혈당을 얼마나 올릴까요? 정답은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곶감 3개면 당분이 약 40g에서 50g입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약 60g이니까 거의 맘먹는 셈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홍시 한 개를 먹으면 혈당이 40에서 60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홍시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혈증이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홍시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반개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곶감 3개는 홍시 2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시는 보약이 아닙니다. 약도 정확한 용량을 지켜야 효과가 있듯이 홍시도 정확한 양을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실제로 홍시를 잘못 먹어서 건강을 해쳤다가 다시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박현수님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현수님은 78살이셨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몸을 쓰며 사셨기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현수님은 15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만성 신장질환 초기 판정을 받고 계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식습관은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현수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약보다 자연이 좋다는 말에 감명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간식과 디저트를 모두 과일로 바꾸셨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서 홍시와 곶감을 집중적으로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텔레비전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시 2개를 꺼내 드셨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곶감도 서너 개 더 드셨습니다. 과자나 빵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습관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변비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잠도 잘 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님은 뿌듯했습니다. 역시 자연이 최고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기가 어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정기검진 날이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고 현수님의 공복, 혈당은 150을 넘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110이었는데 40이나 올랐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5까지 치솟았습니다. 신장 수치도 나빠졌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수님은 진료실에서 당황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약도 빠짐없이 먹었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여쭤봤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밥은 전보다 줄였어요. 대신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저녁 홍시 2개와 곶감 서너 개를 드셨던 겁니다. 저는 종이에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현수님, 홍시 2개면 당분이 약 35g입니다. 곶감 4개면 50g입니다. 합치면 85g입니다. 이것은 밥 한 공기 반과 같습니다. 게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드셨으니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됐을 겁니다. 현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과일이 밥이랑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비슷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 부담이 신장으로 갑니다. 현수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홍시는 아침 식사 후에만 반개, 일주일에 3번만, 저녁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호두 3알로 대체, 곶감은 당분간 중단. 현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20으로 내려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8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수치는 더 나빠지지 않고 1.7에서 버텨줬습니다. 발도 더 이상 붓지 않았습니다. 현수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좋은 것도 때와 양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현수님께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홍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시간과 양과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약도 독이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홍시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홍시를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별로 대사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홍시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몸은 활동 준비를 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때 홍시를 드시면 당분이 에너지로 빠르게 쓰입니다. 혈당이 올라도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홍시 반개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도 괜찮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혈당이 조금 떨어지는 때입니다. 출출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홍시 반개를 드시면 적당한 에너지 보충이 됩니다.
저녁까지 활동할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와 자기 전입니다. 이 시간에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몸이 쉬려고 준비합니다. 이때 당분을 많이 넣으면 쓰이지 못하고 쌓입니다.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됩니다. 신장과 췌장이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와 신장 질환이 악화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홍시는 하루 한 개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 개로 줄이십시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4분의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양을 정하십시오. 홍시를 먹을 때는 천천히 드세요. 한 입 베어 물고 오래 씹으십시오. 그리고 물 한 컵을 곁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물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홍시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달걀 한 개와 홍시 반 개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곶감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집 안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텔레비전 앞이나 식탁 위에 두시면 자꾸 손이 갑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주말에만 한두 개씩 허용하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에 홍시 반 개를 천천히 드셔 보십시오. 물 한 컵을 곁들이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안전한 홍시 활용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홍시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끼리 한 번에 몰아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홍시를 동시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또 단백질과 떫은 성분을 동시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계란과 곶감을 함께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 가족이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족에게 어떻게 조언했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수님은 올해 81살이십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손이 크고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이십니다. 형수님은 겨울만 되면 곶감을 손에서 떼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곶감 2개, 점심 먹고 나서 곶감 1개,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곶감 2개, 이렇게 하루에 5-6개씩 드셨습니다. 형님이 걱정하셔서 말씀을 드려도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는데 곶감 좀 먹으면 어때요? 라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은 과자나 빵은 절대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곶감을 먹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설탕 든 것보다 자연에서 온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생 좋아하시던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수님이 변비로 고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주기가 사나흘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치질도 생겼습니다. 앉아 있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색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빈혈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우야, 형수님 좀 봐줘야겠다.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수님을 뵙고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약은 드시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요즘 뭘 주로 드세요? 형수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 반찬 조금, 그리고 곶감 5-6개 정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 앞에 앉아서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형수님, 곶감은 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밥입니다. 곶감 5개면 당분이 70g이 넘습니다. 이것은 밥 한 공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섬유질도 농축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장이 막힙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형수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요. 저는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곶감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에 1개, 많아야 2개까지만 드십시오. 그것도 아침이나 점심 후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십시오. 형수님은 처음엔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럼 겨울 낙이 없잖아요. 저는 형수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조금만 줄이시면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가 큰 병 나시면 아예 못 드시게 됩니다.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형수님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곶감을 하루에 1개만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만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대추차 1잔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습니다. 손이 자꾸 곶감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1달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주기가 이틀에 1번으로 좋아졌습니다. 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치질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2달쯤 지나니 얼굴색도 좋아지셨습니다. 빈혈도 개선됐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도련님, 말씀 들어서 다행이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좋은 것도 욕심내면 독이 되는구나. 저는 형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의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의사는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곶감이나 홍시를 지나치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조금만 줄이면 오히려 더 오래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일도 설탕입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홍시 1개에는 각설탕 4개에서 5개만큼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곶감은 더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과일을 먹을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둘째, 홍시는 양과 시간과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건강한 분도 하루 1개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개로 줄이십시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녁과 밤에는 피하십시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당뇨와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스스로 기준을 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인터넷에서 본 정보, 텔레비전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는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혈당 수치도 다르고 신장 기능도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정확한 양은 담당 의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여러분께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과일을 먹을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을 예정입니까?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홍시 2개, 곶감 3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양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저녁에 먹던 홍시를 내일 아침 식사 후로 미룰 수 있습니까? 이것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밤새 높았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먹으면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홍시를 먹는다면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입니까? 매일 먹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만 먹는 규칙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만 홍시 반 개씩 먹기로 정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지키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곶감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면 자꾸 손이 갑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주말에만 한 개씩 꺼내 드시는 특별한 간식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먹던 것을 가끔 먹는 것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에 출출할 때 홍시 대신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미리 대안을 준비하십시오.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호두 3알 또는 대추차 한 잔, 이런 것들로 저녁 간식을 바꿔보십시오. 처음에는 심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월수금 아침에만 홍시 반 개씩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선언해 보십시오. 댓글로 쓰면 약속이 됩니다.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정보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일 뿐입니다. 약과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질병이 치료된다고 약속드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식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시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정확한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홍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